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을 비롯한 한반도 전문가들이 미한 동맹의 가치와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략은 결코 바뀌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미한 동맹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존 틸러리 전 사령관은 한국전쟁 70년과 미한동맹에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열린 주한미군 전후회 주간 토론회에서 북한의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일련의 행동들을 지목하면서 북한의 대남 전술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a tactic of bullying, provocation, and more recently, good guy, bad guy, if you will, between the relatives in the north. Most recently, we looked at the destruction of a liaison office in Kaesong, which was had a peaceful mission. It had nothing to do with the threat. It was a peaceful mission provided by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dministration. 틸러리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 나아가 국제평화에 반하는 위협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 등 미한 간 이견 사안에 대해서는 가족 간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면서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미한 양국이 함께 풀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Even in families, there are disagreements. But good families figure out what those disagreements are and how they bring things together so you have a happy solution. We had a blueprint for OPCON transition. And in a real sense.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베넬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대북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또 다른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The key is deterrence at this stage. We don't want to fight another war. But to deter, you have to be strong. You have to have defensive capability and brotherhood of arms that you're prepared to work together.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을 지낸 심경수 예비역 육군소장은 동북아 안보 차원의 미한 동맹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The allianc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o I think support that the peace and the stability of the Northeast Asia, and not only Korea, and you have Japan and you have China. They are expanding, they are growing military, and also you do have Russia. And so the peace and the prosperity of this region actually impact the overall that the Indo-Pacific region. 토론회 사회를 맡은 월터 샤프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어떠한 다툼이나 분쟁도 영내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미한 동맹은 한반도 안보 불안과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행정부의 독자적인 주한미군 감축 결정 제한 조항을 전년도보다 더 강화해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다루는 하원 군사위원회 한 보좌관은 25일 전화 기자회견에서 오는 7월 1일에 표결을 실시하는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전년도처럼 주한미군을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 법안에는 주한미군 감축 요건이 보다 강화돼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위해 의회에 입증해야 하는 요건으로 주한미군 감축이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과 한국의 분쟁 억지 역량을 포함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영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은 전년도와 동일한 감축 요건으로 포함됐습니다. 유엔의 인권 전문가들이 6.25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전쟁 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반인도 범죄로 판단한 이 사안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진정으로 협력에 나설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 산하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은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이례적인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정전협정이 전쟁 포로와 강제 이주된 주민들의 송환을 명시하고 있지만 북한 정부는
이들에 대한 송환을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이들과 사랑하는 가족의 자유로운 소통마저 허용하지 않은 채 전쟁 후에도 한국인과 일본인, 다른 나라 국적자 수백 명을 납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이를 지체할 수 없다며 북한 당국은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강제실종 실무그룹은 북한 당국이 해명하지 못한 강제실종 316건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돼 있으며 앞서 유엔 안보리에 이런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성명을 환영했습니다. 북한이 그런 이제 납치자라던가 북한포로들에 대해서 했던 그런 이제 인권 침해를 이제 그런 이제 이 관련 특별보고관과 이제 워킹그룹에서 문제 제기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강제실종뿐만 아니라 그런 다른 이제 그 부수적인 이제 연관된 인권 침해도 있었다. 그런 거를 이제 유엔 차원에서 인식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책임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이제 그런 이제 국제법상의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강제실종은 국가기관 등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사회는 이를 심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의 일환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전시 납북자는 8만에서 10만 명, 전후 납북됐다가 돌아오지 못한 한국인은 516명에 달하며 한국 국방부는 전시 한국군 실종자 8만 2천여 명 가운데 포로 교환으로 돌아온 군인은 8,300여 명에 불과하고 남은 한국군 포로 대부분은 탄광 등 열악한 지역으로 배치돼 살다가 숨졌고 500여 명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런 사실들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지난 1994년 조창호 전 중위 이후 한국군 포로 80여 명이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왔으며 전후 납북자 9명 역시 자진 탈북해 귀환했다고 한국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이유로 국군 포로와 납북자 송환 요구의 소극적인 상황에서 유엔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국제범죄를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수감시설에서 고문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유엔이 정한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특히 이런 고문은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과 어린이들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별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고문을 북한 내 중대한 인권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면서 교화소와 집결소, 구류장 등에서 자행되는 각종 인권 유린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지난 10일 2019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처형과 고문, 구타 등을 통해 계속 가혹하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5일 발표한 야생동물 불법 거래에 따른 자금세탁 관련 보고서를 통해 야생동물 불법 거래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불법 수익금을 창출하는 초국가적 주요 조직범죄이며 국제사회 대응이 미흡하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밀수범들이 야생동물 불법 거래와 수익금 세탁에 이용하는 주요 방법들을 공개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민관 협력 대응책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자금세탁방지기구 소속 물루켄 이르가 두발레 선임 법률자문은 지난 4월 보고서에서 북한이 아프리카에서 야생동물 밀반입 등으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활동을 위한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단체인 다국적 조직범죄 반대 구상도 북한 외교 여권 소지자들이 1986년 이후부터 아프리카에서 최소 18건의 코뿔소 뿔과 코끼리 상아 밀수에 관여했다고 2017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